시력 교정 수술은 SNU 안과, 백내장 수술도 SNU 안과. 노안과 백내장, 이제는 이 두 가지가 다르다는 걸 많이들 알고 계시죠? 둘 다 나이가 들어 찾아오는 노인성 질환이라는 인식 탓에 비슷한 시기에 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쉽지만, 사실상 노안은 이르면 30대 후반, 40대 초반이면 시작이 되고, 백내장은 그보다 뒤인 50대 후반쯤에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간에 짧게는 10년에서 길게는 20년 이상까지도 시기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건데요. 때문에 노안 증상으로 불편함을 꾹 참고 계시다가 백내장 수술을 받아야지 하는 생각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아니란 생각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돋보기 사용 외에 수술로서 노안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다초점 인공성체를 이용한 노안 백내장 수술밖에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선택지가 다양해졌습니다. 바로 노안 시력 교정 수술입니다. 노안 시력 교정 수술도 일반 시력 교정 수술 종류와 비슷하게 나뉩니다. 레이저를 이용한 모노비전 방식의 노안 스마일 라식이라든지, 노안용 렌즈를 이용한 비바 ICL이라든지, 모노비전에서 중간 시력의 확보를 위해 초점 거리를 넓힌 프레스 비욘드라든지 말이죠. 노안 시력 교정 수술로 10년에서 20년의 기간을 불편 없이 돋보기에 의지하지 않고 스마트폰부터 책, 컴퓨터 모니터까지 볼 수 있으니 꽤 만족도가 높으실 겁니다. 중년 나이대 분들이 점점 안과를 많이 찾고 계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럼 수술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고전적인 방법으로 모노비전 방식의 노안 라식이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스마일 라식 장비를 이용해서 노안 스마일을 진행합니다. 모노비전은 각 눈이 다른 초점 거리를 보게 해서 근거리와 원거리를 보게 하는 방식입니다. 주시하는 원거리에 비주시하는 근거리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사람이 원래 어떤 것을 볼 때에도 한쪽 눈을 주로 사용하고 나머지 눈은 고저 역할로 사용하거든요. 우리 뇌는 생각보다 똑똑해서 각각의 초점 거리에 맞는 눈을 주 역할로 바꿔가면서 나머지 시야를 보조로 활용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모노비전에서 발전시킨 자이스사의 프레스 비욘드라는 노안 교정 수술이 있습니다. 각 눈이 서로 다른 초점 거리에 맞춰져 있을 때 적응에 시간이 걸리고 때로는 헷갈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양눈의 초점 심도를 길게 늘리는 방식으로 각막을 잘라내게 됩니다. 양쪽 눈은 주 초점 거리가 원거리와 근거리로 맞춰져 있지만 중간 거리까지도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해져서 일정 시야에서는 양쪽 눈으로 잘 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비바 ICL입니다. 노안 렌즈 삽입 수술입니다. ICL 렌즈 삽입 수술과 방법은 똑같이 진행되는데 삽입되는 렌즈가 노안용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역시 연속 초점 렌즈의 원리를 사용해서 초점 심도를 확장해 놓았습니다. 덕분에 다양한 거리에서의 시야를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양쪽 눈이 같은 시야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적응이 쉬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럼 어느 수술이 가장 좋을까요? 노안이 불편해서 내원하신 분들께 노안 수술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시력 교정 수술 관련한 내용에서도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내 눈에 맞는 수술이 가장 좋은 수술입니다. 본인이 비바 ICL 렌즈 삽입 수술을 받고 싶다고 해도 이 렌즈를 아무 눈에나 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렌즈를 넣으려면 그것이 들어가 자리 잡을 공간이 눈 속에 충분히 존재해야 하는데요. 이 공간이 좁게 타고났거나 눈 속 상태가 받쳐주지 않으면 넣고 싶어도 넣지 못하는 눈이 분명히 있습니다. 반대로 각막이 두껍고 튼튼한 눈이라면 오히려 각막을 깎는 쪽이 더 깔끔한 답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각막을 깎느냐, 렌즈를 넣느냐는 어느 쪽이 더 나은 수술이냐를 고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 눈이 어느 길을 열어두고 어느 길을 닫아두었느냐, 그 조건이 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내 눈이 어느 쪽인지 알아볼 때 대부분 잘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만 놓고 판단하십니다. 문제는 이 기준이 정반대로 작동할 때가 있다는 것인데요. 오랫동안 돋보기를 쓰시던 분이 어느 날부터 돋보기 없이도 가까운 글씨가 잘 보이기 시작하면 대개 눈이 좋아졌다고 반가워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눈이 좋아진 신호가 아닙니다. 눈 속 수정체가 백내장으로 딱딱해지면서 도수가 근시 쪽으로 밀려 가까운 것이 잠깐 잘 보이게 된 것이죠.
좋아진 것이 아니라 백내장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인 셈입니다. 그러니 요즘 들어 가까운 게 부쩍 잘 보인다는 그 반가운 변화가 수술을 향한 시계바늘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내 얘기다 싶은 분들 계실 겁니다. 예전에 라식이나 라섹으로 이미 각막을 깎은 경우인데요. 각막은 한 번 깎으면 다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때 상당히 깎아 쓴 각막은 노안이 왔을 때 깎는 길이 대부분 닫혀 있습니다. 게다가 나중에 백내장이 올 때 도수 계산까지 어려워질 수 있는 눈이죠. 변수가 많아지는 겁니다. 이런 눈도 지금 당장은 잘 보입니다. 지금 잘 보인다는 그 사실이 오히려 가장 방심하기 쉬운 지점인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시면 노안 수술이 위험하게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각막을 깎는 수술도, 렌즈를 넣는 수술도, 수정체를 바꾸는 수술도 저마다 잘 맞는 눈에 들어가면 다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수술 자체가 아니라 순서입니다. 대부분 어떤 수술이 좋다더라 하는 이야기부터 듣고 방식을 먼저 정하고 오시는데 이건 순서가 거꾸로 된 것이죠. 내 눈이 각막을 깎아도 되는 눈인지 렌즈가 들어갈 눈인지 그 조건을 먼저 확인하고 나면 남은 길이 저절로 좁혀져서 그 다음 선택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 겁을 내야 할 일이 아니라 순서만 바로 잡으면 되는 일입니다. 각막을 깎는 레이저 방식이 잘 맞는 눈은 조건이 비교적 분명합니다. 각막이 충분히 두껍고 내 눈 속에 백내장이 아직 없으며 초점을 맞추는 힘도 어느 정도 남아있는 눈인데요. 이런 눈은 각막의 표면을 아주 얇게 다듬어서 먼 곳과 가까운 곳에 초점을 새로 잡아줍니다. 눈 안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고 원래 있던 각막만 조금 손보는 방식이라 회복도 빠른 편이고요. 반대로 이 레이저 길이 닫히는 눈이 있습니다. 각막이 얇게 타고났거나 예전에 라식으로 이미 각막을 깎았거나 근시도수가 너무 높은 눈인데요. 이런 눈은 더 깎아낼 각막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억지로 깎으면 각막이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레이저는 처음부터 선택지에서 빠지고요. 자연스럽게 렌즈 삽입 쪽으로 시력 교정의 가닥이 잡히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렌즈는 필요하면 나중에 다시 빼낼 수 있어서 각막을 깎는 것과 달리 돌이킬 수 있는 선택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설명한 것과 전혀 다른 경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노안인 줄 알고 왔는데 실제로는 눈 속 수정체에 백내장이 이미 시작된 경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어느 날부터 가까운 게 잘 보이던 그 변화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각막을 깎아도 렌즈를 넣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문제의 뿌리가 각막이 아니라 안쪽에서 흐려지고 있는 수정체이기 때문입니다. 창문이 부연돼 창틀을 아무리 손봐도 바깥이 맑게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런 눈은 흐려진 수정체 자체를 걷어내고 그 자리에 인공수정체를 넣는 길로 갑니다. 그러면 백내장과 노안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고요. 노안 교정이라는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해도 도착하는 길이 이렇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각막을 깎을지, 렌즈를 넣을지, 수정체를 바꿀지 그 답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의 상태가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는 지금 잘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로 알 수 없고 각막 두께와 눈 속을 정확히 확인해야 비로소 드러납니다. 수술 방식을 먼저 고민하기보다 내 눈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의 첫 단추입니다. 노안이 시작됐거나 교정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정밀검진으로 내 눈의 지도를 먼저 그려보시길 권합니다. 지금까지 SNU 안과 대표원장 정의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